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이쪽 뒷부분 문제 좀 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회 모의고사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6번 보시면 공공재 문제네. 그쵸? 고속도로 주변에 위치한 작은 빌라에 사는 갑과 을에게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은 일종의 공공재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 갑이 평가하는 방음벽의 가치가 이렇게 있고 을이 평가하는 방음벽의 가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방음벽 설치의 한계 비용이 60이라면 사회적으로 최적인 방음벽의 수량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갑의 상황, 공공재 관련된 건데 갑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갑의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50-2Q 원래 이제 Q의 하첨자에 갑이 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을의 상황에서 한번 볼게요. 을의 상황은 P, 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25-Q, 을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얘 공공재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는 소비하는 양이 다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의 소비량과 을의 소비량과 여기 Q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공공재이기 때문에 얘 갑과 을은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P도 지울 수 있나요? P는 지울 수 없어요. 왜냐면 갑이 여기서 가격을 보면 우리가 거기서 얻게 된 편익이잖아요. 을에 대한 편익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같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갑과 을에 대한 시장 전체 갑, 을 이렇게 쓸게요. 갑과 을 시장 전체에 대한 수요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공공재이기 때문에 요걸 두 개 더하는 거야. 갑에 요거, 을에 요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면 여기다 그리면 좋은데 공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자, 이게 Q가 되는데 갑이 지불하려고 하는 것은 을부터 할까요? 25-Q가 되는 거니까 이제 을이 이렇게 있어. 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갑은 어떻게 됩니까? 갑도요. 여기 보시면 50-2Q인데 기울기가 더 2배 가파르잖아. 그래서 갑 같은 경우는 여기서 돼 있어서 기울기가 2배 가파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빨간 색깔이 갑의 수요 곡선을 나타내는 것이고 노란 색깔이 을에 대한 수요 곡선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갑과 을에 대한 이 가격을 수직으로 합하게 되면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여기는 똑같고요. 이게 위로 올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수직으로 합하는 거야. 그게 바로 요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단순하게 합하면 돼. 75-3Q 이렇게 보면 돼요. 얘가 어떻게 된다? 얘는 시장 전체 여기 보시면 수요 곡선인데 요거 더하는 75-3Q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방음벽을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계 비용이 얼마라고요? 여기 보니까 6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대략 60이니까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한계 비용이 60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한계 비용 60과 여기 나와 있는 이 P와 요게 일치할 때가 최적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이거 계산하시면 돼. 60 이퀄 75-3Q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3Q 넘어가고 60 이렇게 넘어가니까 3Q는 15 이렇게 돼서 Q는 5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그 정도 정리하시죠. 넘어갈게요. 자, 다음 17번. 예, 우리가 이제 비대칭 정보하에서의 문제도 이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어렵게 나올 때는 좀 그나마 이제 뭐 중고차 시장 해가지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평균 내는 거 그 정도 나오긴 하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 상황에서 여기가 이제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계약 체결하기 이전의 상황이 있고요. before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는 상황을 우리가 숨겨져 있는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역선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선택 이렇게 자,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어떤 현상을 우리가
도덕적 해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moral hazard라고 보시면 되겠죠. 도덕적 해이.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로 이제 시험 문제 나와 있는 거는요. 역선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숨겨진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라는 거. 히든 어떤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요. 도덕적 해이 같은 경우에는 숨겨져 있는 히든 어떤 행동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로 시험 문제는 해결책이 나와요. 자, 1번 볼까요? 도덕적 해이라는 것은요, 아시겠지만은 정신상태가 해이해진 거야. 말 그대로 뭐를 해저드잖아. 그러니까 정신상태가 이렇게 말 그대로 나태해지는 거예요. 게을러지는 거야. 주의 의무를 잘 안 하는 거야. 주의를 잘 하지 않고 이제 게을러지는 거예요. 게을러. 최선을 다 안 하는 겁니다. 불법은 아니야. 자, 여기서 1번 보시면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는 약간 뭐라고 할까? 어떤 인센티브로 최선을 다하게끔 만드는 유인 체계가 필요해요. 인센티브라는 게 해결책이 됩니다. 인센티브. 그래서 1번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운전자에게만 보상 조건이 좋은, 이게 사실은 역선택 문제죠. 역선택은 어떤 사람이 특성을 잘 모르는 거야. 운전을 조심조심 운전하는지 어떤 사람이 운전을 막 하는지 잘 모르는 거야. 신입사원을 뽑았어. 신입사원이 다 능력이 똑같습니까? 어느 정도를 커트라인을 통과했으니까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능력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알다시피 이렇게 분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맞춰가지고 임금을 주면 어떻게 돼? 임금을 계속 이렇게 고정적으로 주면 이게 이제 능력치야, 수직축이. 그럼 당연히 이게 임금을 평균에 맞춰가지고 평균 임금을 똑같이 신입사원이니까 준다고 합시다. 능력제로 하지 않고. 그러면 이거 이상의 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더 능력을 발휘할 요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야. 차라리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능력을 발휘한 만큼 보상이 있어야지 열심히 일을 하니까 열심히 일을 안 하거나 능력 발휘를 안 하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들 시장에서 이 기업에서 나가게 돼요. 그러면 요거 이상 받는 사람들이 다 나가게 되니까 여기 이 기업에는 능력이 그 받는 임금보다 떨어지는 사람만 남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평균 임금을 제공하거나 보험 자동차 시장에서도 평균 가격을 제시하게 되면은 이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득 보고 사고가 많이 나는 사람들이 이득을 봅니다. 자, 그거는 역선택과 관련된 사례가 되는 겁니다. 자, 2번 보시면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가입한 후에요. 보험 가입 직후부터 화재 예방 노력을 소홀히 한다. 주의 의무를 잘 안 한다. 3번 고정급 받는, 맞습니다. 고정급 받는 회사 경영자가 평일에 골프장에서 친구와 내기 골프를 한다. 그쵸. 지금 이게 고정급, 내가 열심히 회사를 키워봤자 뭐해. 나한테 떨어지는 거 없어. 최소한 하는 일만 해야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공기업이나 공무원 이런 조직은 민간의 사기업과는 달리 자기가 성과가 좋아도요. 성과급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는 척 아니면 자기가 능력을 더 발휘할 만한 요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어떤 회사 직원이 직장 상사의 눈을 피해서 맞아요. 업무 시간에 주식 투자한다. 우리 가끔 보면은 이제 좀 이렇게 업무 강도가 세지 않은 그런 직장이나 공기업, 공무원들 중에서도 가끔 보면은 일하는 시간에 전에 보니까 주식 투자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 고위공직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그게 다 도덕적 해이지 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음에 5번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낮은 인쇄업자가 해당 세무서에 소득을 낮게 신고해서 탈세하는 게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도덕적 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보시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비대칭 정보 상황 하에서 생명보험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선택을 줄이는 방법. 역선택이라는 것은요, 뭔가 정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정보를 막 알리는 거야. 그 신호발송, 시그널링이라 하고요. 정보를 적게 갖고 있는 사람은 누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지 그거를 쭉 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스크리닝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도덕적 해이는 여기 나와 있는 인센티브,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도덕적 해이는요, 요거 3번 기억해 주세요. 기초공제제도다라고 하면 우리가 자동차 사고 같은 게 났을 때, 야, 일부 전액 완전하게 보상을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야, 일부 사고 난 거, 네가 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야, 사고가 그냥 경미한 사고는 네가 다 내고 팔다리 부러진 거는 우리 보험사가 해줄게. 아니면 공동보험제도야. 공동으로 보험에 가입해서 공동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거야. 사고가 나면 야, 우리 보험사가 얼마 할 텐데 거기서 30%는 너도 그렇지. 비용을 지불해. 이렇게 되면은 그럼 뭐 사고가 나면 나도 손해가 되는 거니까 가능한 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만 도덕적 해이가 되는 것이고 계약 체결하기 이전에 정밀 신체 검사를 요구하거나 과거 병력을 조사한다거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런 것들이 요즘은 이제 다 갖춰져 있긴 하겠죠. 그리고 아니면 단체 동그라미 치시고 강제로 가입을 하는 거예요. 강제 가입 동그라미 치시죠. 모두 강제 가입하게 되면 운전과 관련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 다 가입시키는 거야. 그러면 역시 사고가 안 나는 사람은 사고 나는 사람을 보상해주는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자동차 보험이 남아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참고용 문제인데요. 따로 설명하진 않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뭐 차기 교육감 관련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투표 방식에 따른 얘기인데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약간 지금까지는 얄팍하고 넓게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별의별 게 다 출제가 돼요. 뭐 티브 모형까지도 나와. 이게 보통 재정학에서 나오긴 하는 건데 물론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행정학 같은 데서 나오긴 하니까 발해위원 투표 나오니까 맞출 수 있는데 뭐 회계사나 간평사나 다른 그런 시험에서는요 좀 출제 가능성은 좀 많이 희박합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기본적인 문제를 좀 위주로 설명하는 거니까 이거는 하지 마세요. 이거 말씀드렸다가 여기 또 올인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앞으로 뭐 이 문제뿐만 아니라 객관식 문제 같은 거 설명하잖아요. 그런 거 다 공부한 다음에 기출 문제를 다 풀어보신 다음에 어느 정도 됐어. 혹시 모르는 불이타성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난 100점 맞아야 될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 그럴 때 나중에 조금 더 풀어보시면 돼요. 지금 안 할게요. 넘어갑니다. 도덕적 해에 빠진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LO의 불가능성 정리라는 게 뭐예요? 맞아요. 민주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사회 후생함수가 존재하냐라고 했는데 LO가 봤을 때는 아이고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를 발견해낸 겁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몇 개 있었죠. 뭐 완전성, 이행성, 파레토, 원리뿐만 아니라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잘 보세요. 1번 보시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찬성해야만 하는 만장일치제를 의미하게 되네요. 그게 이제 닿는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어떻게 했냐면 그 모든 공리라고 합니다. 그 조건을 다 충족시키는 거를 딱 살펴봤더니 독재로 가는 거야. 우리가 원했던 게 아니잖아, 독재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요, 4번에 보시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양립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입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O의 이런 불가능성 정리를 가지고 사회 의사결정 과정이라든가 뭐 여기 나와 있는 사회 전체적인 선호가 개개인들의 구성원들의 어떤 선호로 어떻게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논의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는 가끔 우리 기본 강의 때 뭐 보통 늘 하고 정리하는 LO의 불가능성 정리에 필요한 공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중심으로 잘 머릿속에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미시경제학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그동안 쭉 이렇게 풀어왔거든요. 좀 잘 정리해 두세요. 미시가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프도 있고, 나오는 용어들도 뭐 MRS, MRTS 정신없는데 그걸 조금만 여러분들이 넘어서게 되면은 오히려 거시보다는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미시경제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도 그냥 제껴버리는 거야. 그래서 미시에서는 전부 다 풀려고 하면 안 되고 시험 문제 풀 때는 어떤 시험을 준비하시든지 거시 먼저 푸시면서 그 다음에 미시 중에서 익숙하고 금방 풀 수 있는 걸 정복하셔야 돼.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은 뭐 이제 좀 푸시고 아니면은 찍으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요령껏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복습 잘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